자, 테마 12 보게 되면은 일반 각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걸 왜 지금 배우냐? 삼각함수라고 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일단 각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선이 있을 때 각이 만들어지잖아, 그지? 여기 밑에 있는 거를 시초선이라고 해. 여기를 시작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얘 단어는 의미가 없다, 알겠지? 얘 단어까지는 굳이 몰라도 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선은 동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초선부터 해서 이 동경까지 이만큼의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나타내고요. 일반 각이다 라고 나타냅니다. 각도다 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이 시초선으로부터 해서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 있는데, 얘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양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얘 플러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시초선부터 해서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음의 방향이라고 해서 마이너스라고 붙여줍니다. 각도도 마이너스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각도를 읽을 때는 우리가 뭐 세타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60도에서 우리가 요만큼의 각도를 빼준 거, 마이너스 어떤 각도라고 적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그냥 한번 알아만 주시면 되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일반 각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세타라고 하는 거의 표현 방법을 배우는 거야. 이 표현 방법을 배우는데, 이 세타라고 하는 거 봐봐. 이만큼의 각도가 세타야. 자, 근데 이 시초선부터 해서 한 바퀴를 돌아왔어.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 여기까지 오는 건 360도지. 그지? 근데 한 번 더 요만큼 갔어. 그러면 360도 더하기, 여기 있는 이 각도는 360도 더하기 세타다라고 들 수가 있겠네. 세타라는 각도랑 360도 더하기 세타랑 두 개가 똑같은 각을 표시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360도, 즉 한 바퀴를 계속 돌아. 한 바퀴를 계속 돌아. 그거랑 세타를 더한 거랑 똑같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 얘가 있다. 자, 얘는 360도를 총 n번 돌아요. 360도를 돌면 이 시초선부터 해서 계속해서 시초선에 도착을 하게 될 거야. 근데 거기다가 세타라고 하는 각도만 더해주면은 우리가 항상 저기에 있는 각의 크기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 얘가 마이너스가 돼도 돼. 봐요. 시초선부터 마이너스 360도를 돌았어. 그리고 나서는 세타만큼 양의 방향으로 간 거야. 똑같은 각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정수다 해서 일반각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여기는 일반각에 대한 표현이 되게 중요해. 일반각으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삼각함수를 할 때 많이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방법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 좌표평면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각을 나타내게 될 텐데요. 이 좌표평면이 있다. 얘가 X축, 얘가 Y축이라고 있을 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신다, 그죠? 얘가 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한다. 얘 사분면도 삼각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분면 각각들이 어디냐라는 걸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예제 1번을 같이 보고 예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예제 1번입니다. n이라고 하는 게 자연수다. 근데 세타라고 하는 게 3n 곱하기 180도 그 다음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60도래요. 자, 얘가 나타내는 동경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건데, n이라고 하는 게 먼저 0이라고 생각해 볼까? n이 0, 근데 자연수를 했잖아. n이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 3 곱하기 180도야. 그러면은 360 더하기 180으로 생각해도 되겠지? 360도는 한 바퀴를 돈 거기 때문에 각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180도, 여기 마이너스 60도가 되겠다, 그죠? 12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하나가 생긴다라는 뜻이야. 다음, n이라고 하는 게 2라면 180도를 총 4번 돌았네? 아니지? 6번 돌았네? 그러면 360도를 3번 돈 거랑 같잖아요.
똑같은 각도가 나올 거고요. n이라고 하는 게 2라면은 여기다 대입해서 60도라고 하는 동경이 하나 생기게 되겠다는 거죠. 지금 이해돼? 좋아요. n이라고 하는 게 3이면은 이제 180도를 9번 돌렸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180도죠. 180도를 돌아가고 얘 마이너스 60이 되겠다, 그죠?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n이 4일 때까지 한 번만 찾아보게 되면 n이 4라고 하면은 총 180도를 12번 돌았기 때문에 360도를 6바퀴 돌았다는 거고, n이 4기 때문에 그냥 60도가 되겠다. 120도와 60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릴 수 있는 동경은 총 2개입니다. 자, 예제 2번 문제입니다. 세타라고 하는 게 제2사분면에 있는 각이래. 제2사분면에 있는 각은요, 각도가 90도부터 해서 180도다, 그죠? 4사분면 한번 봅시다. 사분면을 보게 되면 0부터 해서 90도까지가 제1사분면, 90도부터 180도까지가 제2사분면, 90도부터 270도까지가 3사분면, 270부터 360까지가 제4사분면이 되겠다라는 거죠. 2사분면이니까 이 세타라고 하는 거는 90도부터 해서 180도 사이에 있는 각도다라는 겁니다. 90도랑 180도, 270도, 360도는 어느 사분면에도 포함되지가 않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 각도가 있을 때 2분의 세타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걸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찾아봅시다. 자, 여기는 이 세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세타라고 하는 거는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데 360도만큼 n번을 돌아도 동일하다, 그죠? 여기다가 360 곱하기 n, 그냥 얘 더한 거랑 얘 사이에 들어간다 라고 적어주는 게 일반각을 적어주는 거다,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2분의 세타잖아요. 양변에 2로 나누게 되면은 얘가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 2로 나누게 되면은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가 되겠다, 그죠? n이라고 하는 게 0이라고 한다면은 45도부터 해서 90도까지 여기 영역이 될 거다라는 건데, 만약에 n이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45도에서 180도를 더한 거죠. 그리고 90도에서 90도를 더한 겁니다. 아니, 180도를 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45도에서 180도를 더한 것부터 해서 여기까지,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세타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타라고 하는 게 2사분면 각일 때는 이렇게 2분의 세타는 2개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 나중에 되면은 5개, 6개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각으로 직접 다 찾아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3번까지 찾은 것만 해도 잘한 겁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은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나옵니다. 두 개가 일치할 때 얘는 360도만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360도의 배수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방향이 반대다. 원래 있던 세타라고 하는 각에서 180도를 더한 거다. 그죠? 그 다음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두 개 더하면은 0이다. 즉 360도의 배수가 된다. 이런 것들. y축에 대해서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 얘네들 직접 한번 그냥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 읽어보시고 예제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예제 3번 보시게 되면 세타를 6세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얘네들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자, 세타라고 하는 거랑 6세타라고 하는 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만큼이 세타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가 요만큼이 6세타가 된다는 뜻이거든. 그럼 6세타에서 세타를 빼요. 그럼 180도의 배수가 되겠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6세타에서 세타를 빼게 되면은 얘가 180도의
홀수배가 된다라는 거야. 짝수배가 되면 360도기 때문에 같은 각도가 되어버려서 안 되고, 홀수배가 되게끔 2n-1 얘를 곱해준 거랑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얘식 좀 바꿔볼게요. 얘는 360도 곱하기 n 빼기 180도가 될 거고, 앞에 있는 거 얘 계산하면 5세타가 나오겠다. 자, 세타라고 하는 거를 구하게 되면은 5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얘 5로 나눠 봅시다. 얘는 72 곱하기 n 마이너스 얘 5로 나누면 36도 얘가 되겠다. 자, 세타라고 하는 거 이제 구해 볼게요. n이라고 하는 게 1이라면 세타라고 하는 게 36도가 되고요. n이라고 하는 게 2라면 여기다가 72를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 세타라고 하는 게 108도가 되겠다. 그 다음 n이 3이라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72를 더한 거니까 세타라고 하는 게 180도가 나온다. 그죠?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각도는 점점 더 커져요. 그러면 이 세타라고 하는 게 0도부터 180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걸 얘라고 둔다면 베타라고 하는 게 얘겠네요. 두 개 더해서 144가 되겠다. 그죠? 일반각으로 구하는 건데 얘가 처음 해보면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천천히 연습하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아시겠죠? 일반각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이 좀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 핵심은 그거죠. 얘죠. 360도랑 n이랑 곱한 거를 더해주는 거. 그죠? 좋아요. 자, 그 다음 그 뒤로 넘어가 보시죠. 그 옆에인가요? 네. 테마 13. 호도법과 부채꼴이 나옵니다. 자, 이제 호도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호도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각도를 보게 되면 여기에 도라고 하는 단위를 적죠. 그죠? 자, 근데 저기 있는 단위를 적다 보니 우리가 삼각함수를 다룰 때 계산을 하는데 저기 있는 각도들을 단위를 계속 적어주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각도들끼리 약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단위가 너무나도 복잡해져서 그때 편하게 쓰기 위해서 각도가 없는 단위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한다, 그죠? 이 파이라고 하는 거를요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로 바꾸게 되면은 얘가 각도가 돼버려요. 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파이라고 하는 라디안이라고 하는 각도, 얘를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하는 각도로 나타내게 되면 180도다 라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는 단위가 없는 이런 각도로 나타낼 텐데 180도가 파이야. 그럼 1도라고 하는 거는 얼마죠? 얘는 180분의 파이가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특수각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특수각. 30도라고 하는 거는 양변에 30을 곱해서 6분의 파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죠? 이제 30도라고 하는 각도가 안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는 6분의 파이라고 하는 각도로 나온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5도는 양변을 45로 곱하면서 4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60도라고 하는 거. 얘는 양변 60 곱하면서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0도라고 하는 거는요. 얘는 2분의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180도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 360도라고 하는 거, 얘는 2파이가 되겠다라는 걸로 호도법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각도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로 변환시킬 때 6분의 파이가 몇 도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파이 대신에 180도를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돼요? 그러면 이 30도라고 하는 각도를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180도를 나눠주고 파이라고 하는 거 두 개 똑같으니까 어차피 1을 곱한 거죠. 얘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도 사라지고 얘 6분 되면서 6분의 1, 6분의 1 파이가 된다라는 걸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번 어떤 각도를 한번 바꿔보지? 40도. 얘는 호도법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바뀌겠냐?
생각 한번 해볼게요. 호도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180도라고 하는 걸로 나눠줄 거예요. 그 다음에 180도를 나눠줬으니까 똑같은 걸로 곱할 건데 이때 파이라고 하는 걸로 곱해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 약분 다 시키게 되면 9분의 2파이다 라는 걸로 계산이 되겠다.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각도라고 하는 거를 호도법을 이용해서 단위가 없는 각도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186페이지로 잠시 와보실까요? 186페이지 뒷장. 자, 거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60분법, 호도법 해서 나와 있는데 특수각들이 색칠되어 있다. 그죠? 136페이지요. 그 바로 뒷장이에요. 거기에 색칠되어 있는 거 30도, 45도, 60도, 90도 특수각이잖아요. 그죠? 이 특수각들을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호도법으로 이제 각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호도법에 대한 각도도 다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제 1번 문제입니다. 예제 1번.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실까요? 예제 1번. 어떤 게 맞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기억번. 자, 2라고 하는 게 파이분의 360도냐? 라는 거야. 자, 우리 파이라고 하는 거는 몇 도라고 했었죠? 파이가 몇 도예요? 180도. 그쵸? 그러면 180도분의 360도다 라는 거고 여기는 단위도 사라지게 되면서 약분하면 2라고 하는 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파이분의 160도라고 하는 거는 2라디안으로 기억번 맞고요. 그 다음 니은번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20도라고 하는 거 얘랑 똑같은 각도는 우리가 음의 각도니까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워. 360도를 더하게 되면 양의 각도로 바뀌겠다. 그죠? 똑같은 각도인데 양의 각도로 바뀌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20에 360도를 더하게 되면은 140도다. 그죠? 140도라고 하는 건 제2, 4분면의 각입니다. 그죠? 제 3, 4분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6분의 파이, 6분의 13파이, 마이너스 16분의 11파이, 6분의 11파이 라고 하는 게 동경이 다 똑같냐, 나타내는 각도가 다 똑같냐 라는 거거든. 자, 우리가 360도라고 하는 게 2파이라고 하는 걸로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2파이를 더하거나 뺐을 때 나타내는 각도가 똑같다라는 거야. 자, 6분의 1파이에서 2파이를 더하면 6분의 13파이죠. 얘는 양의 방향으로 360도만큼 더 회전을 시킨 거야. 똑같죠? 얘는요, 마이너스 2파이를 한 거야. 마이너스 2파이를 한 거면은 마이너스 360도를 한 것과 동일해서 각도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기억 디귿이 맞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배울 거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요. 예진이 부채꼴 기억나요? 부채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반지름이 존재하고 어떤 각도가 있을 때 원을 잘라낸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잖아요. 얘 호의 길이, 넓이 구하는 거 전부 다 했을 겁니다. 얘 R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이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한다면 이 L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했죠? L은? R분의 세타요. R분의 세타요? 얘요? 네. 확실해요? 네. 이 R분의 세타요. 아닙니다. L이라고 하는 거는요, 반지름 곱하기 중심 각도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360도분의 세타 이렇게 구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저기에 들어갈 세타라고 하는 게 라디안으로 바뀌어요. 일단 넓이도 한번 구해봅시다. 넓이 S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요? R 제곱 응? 4분의 14. 자, 2분의 1 R 제곱에 360도분의
세타도 얘가 되는 겁니다. 얘가 부채꼴의 넓이에요. I는 2분의 1 하는 거 같아요. 네, I잖아요. 맞아요. I 진짜요? 네, I인데? 아니 맞아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아니 부채꼴 넓이 아니에요? 네, 부채꼴 넓이요. 네. 네, 맞아요. 네. 지금 저 2분의 1 알아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 왜냐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가요? 아닌데. 응? 이제 부채꼴의 넓이에서 네. 그거를 하면 2분의 1 하면 안 되잖아요. 약간 반지름이 6인 원인데 저희 각도가 60. 아, 얘 180도다. 얘 180도로 나타나요. 미안해요. 맞네. 예진이 말이 맞네. 얘 180도였죠. 얘 180도였어요.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감사합니다. 180도예요? 네. 아닌 것 같은데. 180도로 나타냈을 텐데? 아니 저는 360분에 그거 배웠어요. 360도로 배웠어요? 네. 그러면은 얘를 r제곱에 360도분의 세타도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네? 이렇게겠네. 근데 얘 원의 반지름이니까 2r 곱하기에 얘겠네? 2r 파이? 다시 그러면 얘겠네? 얘로 구했겠네? 그죠? 여기 다 있어요. 여기도 파이? 얘겠네? 맞죠? 자,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거고요. 이제 배울 거는요, 얘를, 이 세타라고 하는 게 이제 60분법 말고 호두법으로 나와요. 호두법으로 나오면서 여기 있는 L이라고 하는 거는 R세타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넓이 S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2분의 1이라고 했으면 착각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고 얘는 R 세타라고 하는 게 L이기 때문에 2분의 1 RL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세타라고 하는 게 호도법일 때 호의 길이 구하는 거랑 넓이 구하는 거 얘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다. 여기에 들어갈 세타라고 하는 게 1이라는 거다. 그죠? 파이가 아니고 그냥 1입니다. 아시겠죠?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건 그냥 1이 된다라는 거고요. 둘레의 길이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보게 되면은 중심각이랑 넓이를 구한다. 그죠? 한번 구해봅시다. 저희 공식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지금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둘레의 길이가 24래요. 자, 1라디안이 성질입니다. 1라디안의 성질은 뭐냐면요. 반지름의 길이, 호의 길이 전부 다 동일하다라는 게 1라디안일 때 성질이에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얘 둘레가 3R이라고 하는 게 되겠다. 그리고 얘가 24래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8이 되겠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겠네. 그죠? 그래서 이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래요.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8E제곱인 64를 곱해주고요. 세타라고 하는 거는 1라디안이다. 그죠? 1도가 아니야. 1도가 아니고 1라디안입니다. 그래서 얘 계산하면 32라고 하는 부채꼴의 넓이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채꼴 넓이 구할 때는 원래 파이가 계속 붙었었잖아요. 근데 각도 자체가 파이가 나오지 않고 1라디안으로 하는 거 나오니까 그냥 정수가 나와버린다. 그죠? 그래서 파이가 안 들어가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둘레가 40이래요. 일단 부채꼴부터 하나 그려보게 되면은 얘 길이가 R, 그 다음에 얘 길이를 세타라고 둔다면 이만큼의 호의 길이는 R 세타라고 둘 수가 있겠다. 그지? 자, 둘레 길이는 2R 더하기 R 세타입니다. 얘가 4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R로 묶어서 2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게 40이 된다라는 거고, 얘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세타를 R에 대해서 바꾸게 되면은 세타라고 하는 게 R분의 40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걸로 된다.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넓이의 최대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얘네들 전부 다 넣게 되면은 20R 마이너스 R 제곱 2가 되겠네. 그래서 얘 최대값 구하게 되면은 R이라고 하는 게 10일 때가 될 거예요. R이라고 하는 게 10일 때 넓이가 최대를 가지겠다. 자, 그래서 R이 10이다. 반지름이 10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심각을 구하라. 여기다가 10 넣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세타라고 하는 게 2가 되겠네. 이 2는 라디안이라고 하는 각도다, 그죠? 2 라디안이 되고, 넓이는요 2분의 1 R제곱 세타 100이 되겠다 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아요. 이 다음부터는 삼각함수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죠.